네, 지난주 우리 지역 고흥에서는요, 아주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출발해 먼 우주로 날아올랐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이제 우리 힘만으로 우주를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슈앤 인터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대 팀장 강선일 박사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오후 4시였죠. 자, 감히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저는 잘 모르니까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빴을 것 같고, 그 하루의 과정들이 좀 어땠는지 현장에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땠나요? 예, 사실 발사 당일에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수차례 예행 연습이나 사전 준비를 통해 가지고 절차들을 확립하고 가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 시간을 알고 있어서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발사 시각에 맞춰서 오전 9시에 임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절차를 차례차례 수행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통제 시스템과 발사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상이 없었을 때 발사체로 추진제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마지막 10분이 남습니다. 이 10분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판단 과정이 없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운용자들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드디어 발사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 발사를 3가지 감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가장 먼저 CCTV를 통한 시각적인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몸의 진동으로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에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 소리가 들렸을 때 비로소 발사체가 이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뭘 쐈다,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뭘 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나로호, 누리호 이름도 참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쏜 거는 물론 시험 발사체였습니다만 가장 먼저 좀 궁금한 게 이 발사를 한다라는 게 로켓이랑 위성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발사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옆에 하얗게 나오는 것은 발사 열로 인한 수증기가 나오는 것이 이륙을 했습니다. 방금. 저렇게 발사체가 발사체와 위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사체는 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실어다주는 일종의 화물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화물을 무엇을 실느냐에 따라서 발사체가 나뉘게 구분이 되는데요. 탄두, 화약을 실게 되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위성을 실게 되면 발사체로 불리우게 됩니다. 누리호나 나로호 모두 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발사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쏜 게 바로 보이는 게 누리호 위성 시험 발사체죠. 자, 누리호라는 이름 들어온 게 꽤 됐습니다. 정확히 이 누리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리호는 2013년 1월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의 후속 사업인 한국형 발사체를 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발사체 모두 과기정통부 산하의 항공우주 연구 전문기관인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해서 개발한 발사체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과학로켓 1호를 시작으로 다양한 로켓과 발사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사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2013년에 발사한 나로호를 시작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나로호를 만들면서 잘 아시는 나로우주센터도 구축을 했고요. 나로우주센터에 여러 가지 연구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하나 기술을 축적해서 누리호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의 발전도 참 대단하고 뛰어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앞으로의 일정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누리호 최종 발사를 앞두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참 많은데 너무할 숙제들도 많거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것은 시험 발사체 조립을 하는 화면이네요. 저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또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저희 누리호 시험 발사체는 엔진에 대해서
점검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사체가 발사대로 이송하기 위해서 조립시설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네. 저희 나로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차량을 이용을 해서 도로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사대에 도착을 하면 이렉터라고 불리는 유압 장비를 이용을 해서 발사체를 세워서 네. 발사대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사체를 세우고 있는 과정이네요. 운반부터 세우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예민한 작업인가 봐요. 네, 거의 하루 종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반 과정에서 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발사체나 아니면 위성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시속 1km, 2k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운반을 하고 세우는 데까지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참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해낸 건데요. 자, 네.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숙제들을 좀 넘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 누리호 이번에 한 건 시험 발사체고요. 네. 이제 2021년에 누리호 본 발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누리호 시험 발사체는 본 발사체의 2단과 3단 부분을 축약을 해서 간단히 엔진을 시험을 한 네. 그런 발사체가 되겠고요. 누리호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1단에 엔진이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시험 발사체는 하나를 사용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뭐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엔진이 4개니까 4배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또 묶어서 하나로 동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부품이나 뭐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관여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정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아까 화면에 잠깐 만나보셨지만 그 파란색 뒤에 있었던 네. 부품이 있었잖아요. 75톤급 엔진이 이번에 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발사체는 아까 보셨던 기체도 있고요. 네. 그 아래 파란 부분,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그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발사체를 이륙시키는 힘을 내는 그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엔진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시험도 200회 내지 300회 정도 해야 하고 그 개발 기간만 해도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아주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엔진을 하나 개발해 놓고 그 엔진을 개량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엔진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엔진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을 한 턴을 돌았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 엔진을 가지고 또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응용이 되는 거군요. 시작점이 됐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주항공 분야라는 게 뭐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 다른 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 꼭 성공이 돼야 되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선진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60년대 요즘 최근에 개봉한 퍼스트맨이라는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달에 대한 유인 탐사까지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를 볼 때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네. 기술 격차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 누리호는 단기간 내 5년 내에 지금 모든 일을 마친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노력 단시간 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저력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기술 격차를 순식간에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주 사업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국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공동으로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계속 개발해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사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들 자체가 다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는 건데 최종 목표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국가우주개발진흥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주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는데 네. 이 계획에 따라서 누리호도 개발이 되었고 누리호 후속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은 초기에 누리호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이 기술을 민간에 이양을 해서
민간에서 발사를 진행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조사에서는 뭐 2020년에는 이 우주 시장이 5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900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 발전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의 목표나 꿈이라고 하면은 우주 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달 탐사 계획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달 탐사나 뭐 우주 여행 이런 것들이 황당하기도 하고 꿈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네. 뭐 보다 보면 저희 손자 세대에서는 그럼요. 이것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 나온 김에 뭐 끝으로 이제 걱정과 우려 참 많은 분들도 해주셨고요. 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또한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감사 인사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험 발사라는 게 저희 자체적인 그런 연구 프로젝트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그 관심들 때문에 저희가 큰 성원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함께 또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